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차트 읽어주는 남자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주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지난주였죠. 제가 지난주에는 연휴라서 같이 방송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고 아마 그때도 이 월봉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017년도 고점이었죠. 2017년도에 종가, 월봉상의 종가가 14,000 정도 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가격이 2019년도에 최고점을 형성했었다. 이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그 월봉상에 중요했던 6월의 종가는 약 6,385달러 정도였는데 해당 가격선이 2020년도 1월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1월 달 큰 양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체크해놨고요. 월봉이에요. 월봉상 여기 표시한 것처럼 8MA라고 했으니까 캔들 8개 8개월 동안의 평균이 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이때도 한 9,500 죄송합니다. 9,500 정도 악필이에요. 죄송해요. 9,500 정도였고요. 8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때가 4월이었죠. 2018년도 벌써 재작년이네요. 4월 달에 못 넘었었습니다. 지금도 구조적으로 그리고 평균 가격 8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에 현재는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이때와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죠. 19년도 조정 기간 동안에 나왔던 첫 양봉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 월봉상의 종가 9,150 정도 선에서 현재 가격은 머물러 있습니다. 해당 가격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이때와 같이 약간 조정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게 될지가 현재는 그 주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월봉 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는 주봉에서요. 저희가 이제 트렌드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선형 차트입니다. 선형 차트 현재 보고 계시고요. 고점 그리고 10월이었죠. 10월에 고점을 연결했던 선형 차트에서는 현재 트렌드는 이탈한 상태예요. 보통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격이요. 하락 추세가 이와 같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트렌드는 있을 거고요. 그럼 어디서 먼저 1번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웠던 바로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기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위치일까요? 주봉상에 잘 보이시죠? 네. 고점, 저점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낮추는 하락 채널을 형성했었죠. 트렌드를 넘지 못했었고 1번 트렌드를 지금 현재는 넘은 상태일 수 있다. 뭐 물론 고점을 아직까지는 고점인 여기죠. 1,350달러. 종가로는 주봉상의 종가는 9,550.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월봉입니다. 이 빨간색은 월봉은 9,150. 해당 현재 가격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월봉의 종가의 저항 그리고 주봉상의 9,500에 대한 저항 이와 같이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에 현재는 도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도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 당장은 이렇게 돌파해내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9,800선, 9,400선, 죄송합니다. 6,400이었죠. 6,400의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일 수 있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넘기는지 즉 9,500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비트코인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형 차트에서도 이와 같이 트렌드는 이탈됐고요. 그리고 로그 스케일로 가격선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어도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2020년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이슈도 있죠. 5월 초에 5월 중순쯤에 반감기도 있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을 겁니다. 뭐 차트 읽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볼린저 밴드입니다. 주봉의 볼린저 밴드고요. 요 가운데선은 주봉에서 보통 20일 동안의 평균선은 기술 분석가들이 추세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생명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해당 구간에서의 해당 보는 이 타임프레임이라고 하죠. 주봉 단위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1년 정도의 추세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중심인 20주 동안의 이동평균선 언제였죠? 3월 말 그리고 4월 달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심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해당 시점에서 2019년도 3월 그리고 9월이었죠? 9월에 고점 형성한 이후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중심을 하향 이탈하면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밴드 아래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큰 조정. 그리고 좀 지워야지. 그리고 10월 달이었죠. 10월 달 마찬가지로 20주 동안 평균 가격 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도전. 10월 달 양봉이었던. 그리고 다시 한 번의 하락. 이번에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으나 항상 좋은 말 하면 또 조금 안 좋은 말도 밴드 상단은 아직까진 이와 같이 돌파해서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가 이와 같이 이렇게 수축하는 현상을 밴드의 스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9년도 4월과 같이 이와 같이 밴드의 수축 현상이 좀 발생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2019년도 초반에는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변동성을 줄이면서 밴드가 수축하는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이런 거를 보통 매집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방향을 어디로 보여주게 될지 그래서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나리오를 하나 쓸 수 있겠죠. 지금은 저항 구간이니까 넘을지 조정받을지 모르나 만약에 조정받게 된다면 만약에 현재 가격에서 조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밴드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밴드 중심은 현재는 이번 주는 8,230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아마 올라올 거예요. 조금씩 올라오게 될 겁니다. 1주, 2주 지나면서 밴드는 그러면은 좁아지게 될 거고 그때 밴드 상단을 넘으면서 9,500을 돌파하게 되면 고점을 넘기는 현상이 되는 거고 트렌드는 추세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선 저희는 아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이것도 주봉이네요. 주봉에서 저희가 RSI 보조지표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한번 볼게요. 옛날 로그 스케일 차트고요. 로그 스케일 차트에서 2014년도 그리고 2014년도 이때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RSI가 50선 위에 제가 표시한 게 54포인트입니다. 체크해 놓은 선은 54포인트를 넘었어요. 보통 RSI가 50포인트를 넘기 시작하면은 낙관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땠는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해당 구간을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보면
직전의 고점, 지금으로 따지면은 2019년도에 마치 10월 달에 고점인 9,500과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4포인트를 넘었고 캔들도 뭐 주봉이니까 살짝 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제법 큰 하락이 진행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락하는 부분은 뭐 이해가 가능하나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약 한 달 동안 해당 가격을 다시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9,500선에서 저항받고 조정 이후에 다시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RSI는 다시 54포인트를 하락 이탈하면서 이미 하락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하락 이전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볼까요? 아이고. 짠.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지금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54포인트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승하면서 54포인트는 지지선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고요. 이탈하는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2017년도에 큰 상승을 저희가 이제 이미 보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이 54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RSI 주봉상의 중요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선으로 좀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2018년도 하락장이 시작이 좀 됐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요. 54포인트 10월 달에 넘지 못했었고 직전에 대한 주봉에 대한 고점에 대한 저항 54포인트를 현재는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가격도 넘지 못하고 RSI 가격이 넘지 못하면 당연히 RSI는 뭐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해당 구간을 올라가게 되면 54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다음부터는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2020년도 중반기 한 4월, 5월 이쯤에는 아마 저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MACD입니다. MACD고요. MACD가 드디어 히스토그램 녹색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MACD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를 말하죠. 이거는 이 MACD, 검은색은 MACD선, 그리고 빨간색은 MACD를 이동평균한 시그널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선들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간격을 이야기하고요. 그 간격이 점점 막대를 만들었다는 건 MACD가 골든크로스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시그널선과. 여기처럼요. 제가 엄지척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지 이렇게 해놨죠. 이때였고요. 지금 골든크로스를 이뤘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상황은 주봉상 현재는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는 가격 차트에서 지수 이동 평균선 12일짜리와 26일짜리를 가지고 MACD를 만드니까 골든크로스를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거든요. 현재 골든크로스 직전이다 라는 겁니다. 골든크로스 언제 있었죠?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2019년도 4월 상승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있었고 현재는 없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 10월에는 못했죠.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 차트 하나만 더 볼까요? 주봉에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 계속 말씀드렸던 주봉상의 종가 얼마였죠? 9,550선. 9,500에서 9,550선. 그리고 그 선은 2019년도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이었고 10월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탈하면서 볼륨이 크게 나왔죠. 해당 가격을 이탈하면서는
그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뭐 손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대량 볼륨 이후에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데 특이한 점은 엄지해 놓은 부분 보면 양봉상 주봉에서 양봉이 발생할 때마다 볼륨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물음표를 해놨네요. 물음표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아직 이번 주면 한 4일, 3일 정도 남았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저항 인근에서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거는 앞으로는 좀 조정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일봉입니다. 지금까지는 월봉이랑 주봉에 좀 저게 이제 긴 흐름을 좀 봤으면은 중요하죠. 다음 주에도 또 아마 좀 계속 관찰해야 되는 차트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일봉상 200일 동안의 이동평균입니다. 200일 동안의 이동평균이 10월 달에 상승을 했었지만 10월 달에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선. 10월 달에 지금이랑도 비슷한 가격이에요. 지금이랑도 약 한 9천 정도였죠? 여기가 이제 9천 정도였습니다. 9천. 이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상향하던 게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아마 상승으로 이 당시에 이어갔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 그 장대 양봉이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많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이쪽 관계자들도 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종가선 일봉상의 종가가 주봉의 종가와도 일치하죠. 9,500에서 9,550 정도, 9,500이라고 쓰겠습니다. 선을 종가가 넘지 못하면서 결국엔 이탈했던 가격은 이게 9,000 정도, 9,000달러 정도 됩니다. 9,000달러를 이탈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그렇죠? 지금은 200일 이평선을 넘었고 비슷합니다. 넘었고 아직까지는 위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889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약 한 8,900이라고 하겠습니다. 8,900 정도에 있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 10월 달이랑 좀 다른 거를 좀 찾아보면 다른 거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 가격들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려면 장기이동 평균선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단기이동 평균선, 중기이동 평균선들이 뭐 단기이동 평균선은 뭐 들락날락 할 거예요. 하지만 중기이동 평균선이 지속적 우상향을 해 주어야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정배열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을 아마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 일봉상에 5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조정의 마지노선으로 저희는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때와 같이요. 이때 8,700, 8,800을 이때 이탈했을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을 꼭 지키는지 상승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단기 차트인데 6시간 차트고 파동으로는 현재 5파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파동 진행되는 건 아닌가?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되더라도 뭐 다음 선은 마지막 최저점당 2파동이라고 생각하는 해당 구간에 대한 추세선이 아직은 지지선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